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조작기소 특위 막판 청문회에 등판을 했습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특위 내내 논란이 된 연어 술 파티 의혹, 수사검사는 없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있었다고 엇갈리죠. 술 파티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장 잘 알 사람, 당사자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또 다른 핵심 이슈,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대북 송금 명목의 돈이 전달이 됐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국정원장의 발언이 엇갈립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만나서 리호남에게 돈 줬다는 사람 바로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두 이슈의 당사자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증인석에 섰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신희철 기자입니다. 처음 국회 증인석에 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으로 부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은 그분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누가 됐다며 울먹였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이 대통령 방북 대가로 북한 대남 공작원 리오남에게 돈을 건넸냐는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건 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리오남이 필리핀 오카다 호텔에서 만났죠. 800만 달러 준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 무슨 재판 중이라고 그따위 거짓말하고 있어요.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압박을 느꼈다고 했지만 친동생, 여동 남편, 사촌 형, 제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또 다른 핵심 의혹인 연어 술 파티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속되어 있으면서 소주 먹고 싶다는 얘기 한두 번 했겠습니까?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보신 그대로 오늘 국회 조작기소 특위 막판 청문회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 옆에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은 앞서는 여러 주요 장면들을 봤다면 본질은 이걸 거예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은 그분,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이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여러 핵심에 대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의 핵심, 즉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느냐며 사실관계 자체를 캐물었는데요. 예. 김 전 회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재판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판에 불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급은 철저히 차단한 건데요. 예.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용도로 500만 달러를 북측에 줬다는 취지로 했던 과거의 법정 진술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난 게 맞는지 두고도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예. 여당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야당은 리호남을 만났었다는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국정조사 진술을 근거로 캐물었지만 김 전 회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만난 적이 없다고는 하지 않으면서 묘한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묘한 줄타기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방용철 전 회장은 화면에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막판 청문회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했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과 태도도 과거와는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줄곧 이제 김성태 씨 모른다고 해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싹 드러날 거라고 생각.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즘 재판에서 그 쌍방울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대북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것도 재판 과정에 다 드러날 거고요. 이재명 지사 만난 적 없죠?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정말 존경했던 하고 정말로 제가 지지했던 분이 계셨는데 저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글쎄요, 이준성 기자. 이게 대통령 관련 발언이 어떤 단어로 딱 바뀌었다기보다는 묘하게 뉘앙스가 바뀐 건 맞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오늘 청문회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지점이었는데요. 예. 김 전 회장은 과거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 송금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왔는데요. 오늘 국정조사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대북 송금 의혹은 그분과 관계없다고 했거든요. 예. 심지어 평생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누가 되어 죄송스럽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김 전 회장이 태도를 왜 바꿨을까? 여야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예. 여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고 야당은 서영교 위원장과 청문회 전에 만나서 회유당한 게 아니냐고 맞붙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취재진에게 연어 술 파티 의혹 질문 한 100번 정도 물어봤고 들었을 텐데 오늘 최종적으로 못을 박은 겁니까?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없었다고? 예, 사실 이 부분이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대목일 텐데요. 예. 이 여당은 김 전 회장의 입을 빌려 속칭 연어회 술 파티 폭로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예. 김 전 회장이 술 안 먹었다. 허구한 날 먹는 얘기 그만 좀 해라. 내 나이가 60이다라며 부인했잖아요. 예. 또 나를 죽이려 한 악랄한 검사들인데 무슨 조작이냐고까지 했습니다. 예. 물론 김 전 회장이 술 파티 자체는 부인했지만 검찰의 압박 수사에 대한 불만은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자기 친동생, 동료 같은 지인들이 싹 다 구속당했다고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국조특위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이준성 기자. 네. 물론 뭐 김성태 전 회장 말처럼 검찰의 강압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당이 얘기했던 뭐 조작 수사 이런 거 국조에서 여당이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았다 이렇게 총평할 수는 있습니까? 네, 뭐 총평하자면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전 회장 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말을 이끌어낸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애초에 이 국정조사가 출범했던 목적, 즉 검찰 조작 기소 입증이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뼈아픈 지점일 겁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진술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더라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도 힘을 받았을 텐데 그러게요. 이 핵심 증인인 김 전 회장이 부인하면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예. 이 청문회를 끝으로 특검을 추진할 전망인데 특검 갑니까? 그러면? 네네. 예. 근데 여당이 특정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입에서 어떤 말들이 쏟아졌는지 정치부 이준성 기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죠. 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요. 그동안 쌓아뒀던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당의 공세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김성태 증인 지금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금감 다시 수사를 받고 있냐고요? 금융감독원장님께서 다시 수사를 받고 있냐고요? 당시에 대북송금 변호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악감정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 지금 어차피 거짓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김성태 증인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털고 절 줄 때까지 안 물어보시오 한번 그냥. 꽤 격앙된 반응을 내놨죠. 또 하나 여당의 표적이 된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한 박상영 검사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본 박상용 검사님은 살이 한 15kg 빠졌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면 정말 수사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용이 편드는 게 아니고 저 검사 편 절대 아닙니다. 왕난이한테 죽은 사람인데 억울한 사람 없겠습니까? 저도 검찰에 검찰만 나와도 사지가 떨렸던 놈이에요. 저도. 국조특위를 마무리한 민주당은요. 김성태 전 회장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면서 조만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했다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여야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증인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화를 받습니까? 뭐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그동안에 엄청 전 창피해서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연어회 파티라는 그 기사가 나온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웃었습니다 그냥. 요새 뭐 그 구치소라는 데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담배라든지
술 이런 거 상상을 못합니다. 양심껏 답변 드려도 돼요, 의원님. 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술 안 먹었습니다, 정확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인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 이게 이제 회유와 조작 수사의 증거 중에 하나로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안 먹었는데 먹었다 할 수 없지 않냐. 안 먹었다. 김밥 한 번 잘못 얻어 먹었다가 교도관한테 뭐라고 해서 자존심 상해서 안 먹는다.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첫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술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일단 김성태 전 회장 얘기 들어보셨고 김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한 진술을 하는데 가장 주목했던 것은 저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북 송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겠지만. 네네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들은 자기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한 것 같고 술 반입한 거, 연회 술 파티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는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거 관련해서 뭐 교도관들은 연어 회덮밥을 반입한 거에 대해서 증언도 했고요. 그리고 그 술도 반입했다라는 것도 뭐 그 편의점에서 그 뭐 이렇게 출입 기록, 그 비서의 출입 기록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도 우리 국조특위위원들이 현장 조사에서 그것도 뭐 이렇게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라서 그건 진술이 엇갈리는데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가 전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기가 안 마신 게 본질인 게 아니라 그 1315라는 창고라는 그 방에서 진술 세미나를 한 것이 문제인 것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피의자들을 한 방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 이것이 사실 본질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김성태 그 회장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이제 청문회 국조가 끝났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30일 날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의혹들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해유와 압박 그리고 그걸 터잡은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렇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소주를 먹었다. 연어 소주 파티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태규 의원님 화면도 나왔는데 어제 질의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연어회 술 파티 저 주장은 오랜 기간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어회 술 파티를 했다는 날짜도 계속 바뀌고 그 경위도 진술이 바뀌고 하면서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국정조사에서 다시 그것을 쟁점 삼아가지고 이게 조작된 기소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는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인 게 너무 분명해서 위법하다고 원래는 주장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 이제 김성태 회장이 국회에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야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본인하고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무관하다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은 알 수가 없죠 사실. 본인은 이화영과의 어떤 공모 관계에서 기소가 된 것이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이화영과의 관계에서 공모로 기소가 돼 있고 지금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진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오히려 저는 신빙성이 있다. 본인이 알지 못하고 본인과 관련 없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자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어회 술 파티라든지 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라든지 이런 거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김성태 회장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 민주당의 국조특위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소주를 편의점에서 사서 페트병에 넣는 시연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이 박상홍 전 쌍방울 이사, 법카로 소주를 산 인물이죠. 그 인물은 그 소주는 내가 먹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도 당시 괴로워서 소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술은 왜 사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 어디서 드셨어요, 그날? 차 안에서 먹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술이 아니면 새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주 넣었습니다 하면 편하실 텐데 굳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처음에 연어 파티, 소주 파티를 7월이라고 하셨고 나중엔 6월 말, 6월 중순, 7월 초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소주를 법인카드로 사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저 소주를 민주당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이 마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쌍방울 관계자와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은 우리는 안 마셨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민 회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모든 문제의 그 발단은 뭐냐면 2023년 6월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때문에 발단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기존에 있었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내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멀쩡하게 이야기해놓고 그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회유를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회유의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연어하고 소주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도 이야기했지만 나이 60 먹은 사람이 연어회 쪼가리하고 소주 마셨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그 중요한 진술을 번복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저 박 이사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어하고 소주 언제 마셨냐? 7월부터 날짜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5월 17일인가 5월 17일로 2023년 5월 17일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7월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하고 소주 먹었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거기 그 이후에 이야기 잘했으니까 소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나오기 전에 그 소주와 연어를 먹었어야 됐는데 그 이야기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냥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조금 전에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방북 문제라든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어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정말 존경했던 하고 정말로 제가 지지했던 분이 계셨는데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김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저기 김성태 회장의 저 진술을 보면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고 공범도 전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아까 박교택 의원님께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보고가 될 라인이기 때문에 김성태가 모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렇게 대북 송금이라는 저렇게 중차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데서 그 이재명 도지사하고 김성태가 전혀 이렇게 대화를 안 했다는 거는 상식적이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상용 검사랑 이화영 변호인 간의 녹취가 이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화영이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하고의 연관관계 보고했다라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논의했던 그런 수많은 그런 녹취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그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어제 나와서 한 얘기도 그 검찰이 왜 이렇게 그 17명에 달하는 자기의 가족들과 지인들, 동료들까지 다 구속시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심하게 자기는 압박감을 느꼈고 그랬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 왜 검찰에 이렇게 압박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 때문이다.
나랑 그 배상윤 회장이 타켓이 아니라 그분이 타켓이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성태 회장도 검찰에서 그렇게 그 해유와 강압 뭐 이런 수사들을 한 것들은 결국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역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정말 이재명 그 대통령을 역기해서 저런 조작과 해유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지금적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저 대통령과 관련된 저 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실 출입 문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른바 김성태 증인이 위원장님 방에 들어갔다는 게 맞습니까?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몇몇이 원본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방에는 일찌감치 보좌진과 우리 의원들의 보좌진이 거의 다 와 있어요. 주장을 할 게 아니고 주장이 아니라 그렇다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데. 위원장실 앞에 입구에 있는 CCTV 녹화된 내용 행정실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우리가 모두 다 사전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 판을 이상하게 흔들려고 작정을 했구만. 김성태 증인 잠깐 나와보세요. 오늘 와서 서영교 위원장 방에 와서 서영교 위원장을 만났습니까? 이 자리에 처음 뵌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처음 뵀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보죠? 예. 곽태구 의원님, 자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김성태 증인의 진술 중에 일부만 나왔는데요. 김성태 증인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방에 들어와 가지고 뭐 물을 마시고 잠깐 나왔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물 마신 위치가 아마 위원장실에 들어가는 부속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에 처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위원장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나왔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CCTV를 그럼 봅시다. 그 위원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을 거 아니냐 했는데 그 CCTV 확인하는 걸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당연히 그 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증인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뭔가 위원장이 김성태 증인과 뭔가를 했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증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자 하는데 확인을 못 해주겠다 한 상황인 거죠. 예.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홍 부대변인 전혀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위원장 아까 좀 전에 진술했던 거, 야 역시 김성태 말이 맞다 이랬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지금 뭐 그 서영교 위원장실 방에 들어간 적 없다. 이건 또 약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치사해서 김성태 위원장의 말을 이제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 뒤에 있는 김성태 회장 발언 못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냥 물 마시러 들어갔다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위원장실이 있고 위원장실 앞에 이제 부속실이 있는데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김성태 뭐 증인 만나가지고 괜히 무슨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 뭐 이렇게 나올 일이 전혀 없잖아요.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국조특위 하면서 어쨌든 이제 뭐 언론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만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 뭐 영상만 보면은 서영교 위원장과 김성태 증인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박상용 검사 등이 이 사건을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갖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 조작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본 박상용 검사님은 살이 한 15kg 빠졌습니다. 안타깝게 다른데 제가 뭐 그 검사들은 뭐 칭찬할 일도 없는데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면 정말 수사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의혹이 넘치다 보면 저한테도 뭐 수시로 불러가지고
뭐 아마 검치도 많이 갔는데 제가 수발을 받고 무슨 회사를 경영했네 그러는데 회사 경영을 검사실이 왜 합니까? 그 박상용이 편드는 게 아니고 제가 검사 편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면 김성태 전 회장도 수사검사에 조작이 있었다라는 답변이 나올 법했는데 어제 그런 답변은 또 없었어요. 정리를 해주면 정혁진 변호사님, 술파티는 없었다, 회유와 조작도 없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김 회장의 주장은. 그냥 김성태 회장 말 다 들으면요. 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난 평생 존경했고 뭐 누가 돼서 좀 죄송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난 적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화 통화한 적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은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박상용 검사가 자기를 여러 번 불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수사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나이가 60돼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거짓말을 하겠느냐 연어 술파티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 이야기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가 과히 틀린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김 의원님. 저희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걸 하시는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성태 회장한테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깡패, 양아치, 조폭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의 말이 저렇게 신빙성 있게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김성태 회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태국에 도피하고 있을 때 당시에 여당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자기한테 접촉해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또 검찰의 그리고 박상용 검사를 칭찬하는 것도 박상용 검사가 자기를 회유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 기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의원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